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네요. 크리스 멀로 교수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인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CTO 최고기술 책임자에서 물러나 대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분기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지난 28일 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요. 김정상 CTO 퇴사 소식 보유 주식의 행방 4분기 실적 발표 키포인트 지난 영상에서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던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에 오랜만에 아이온큐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올라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다소 많이들 충격적이실 수 있는 소식, 김정상 CTO의 퇴사 소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온큐에서 따로 기사를 내거나 하지 않았고요. 28일 현지 시간 아이온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피터 채프먼 CEO가 이에 대해 거론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 말 김정상 박사가 듀크에서의 학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아이온큐의 최고기술 책임자 CTO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그는 앞으로도 과학 고문으로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크리스 멀로 교수 퇴사에 이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온큐와 듀크대 간에는 특허 독점 상용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 돌아간다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예상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온큐와 듀크대 간에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로열티 없이 독점적으로 확보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크리스 멀로와 김중상 박사 모두 듀크 대학교의 교수로 듀크 양자센터에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교수였으니 회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어차피 연구 내용이 다 공유되게 되니까 대학에서 더 연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팅 분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김정상 교수는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과학 고문으로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조언을 계속하며 아이온큐의 기술 경영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CEO는 밝혔는데요. 그럼 김정상 교수의 주식의 행방은 어떻게 되느냐? 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보유 주식 24,547주를 매각하기도 했는데요. 거래 후에도 662만 1,78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김정상 교수의 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실적 발표에서 김정상 교수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 국토지리정보국 국장 로버트 카딜로와 델 테크놀로지의 빌 스캐너 사장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체 인력을 벌써 채용한 것을 보면 아이온큐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크리스 멀로 교수의 퇴사 때도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추측을 해봤는데요. 회사 측에서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일단 회사의 행보를 지켜보고 투자 포지션을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실적 발표를 살펴볼게요. 벌써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서 짧게 중요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은 매출 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늘어났습니다. 연간 수주 또한 6,51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450만 달러 166% 늘었고요. 연간 순손실은 1억 5,780만 달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월 말 기준 4억 5,59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다시피 이온광자 얽힘 네트워크 마일스톤 1단계도 달성했고 워싱턴주 보셀의 미국 최초의 양자 컴퓨팅 제조 시설도 개장했고요. 무려 기존 계획보다 1년이나 앞서 AQ35에도 도달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CEO 피터 채프먼이 강조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로 AI 워크로드를 전환하는 것인데요. 생성형 AI가 부상하면서 특정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10억 달러 이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엄청나게 비싼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고객들의 문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LLM을 훈련하려면 각각 8개의 GPU를 갖춘 3만 대의 서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AI를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계산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온큐는 세계의 차세대 컴퓨팅 과제, 즉 양자를 이용해 LLM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날의 컴퓨터를 차세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보강하여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양자 컴퓨팅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자 컴퓨팅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세 가지가 맞물릴 때 가능한데요. 첫째로는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의 발전과 연산 능력이 성장하고 둘째로는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 생산 비용과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이정표보다 1년 앞당겨서 AQ35가 달성되었고요. 불과 몇 주 만에 AQ35에서 AQ36으로 개선이 되어 시스템 계산 공간 또한 2배로 늘려 680억 개 이상의 대안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드웨어 성능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큐비트와 강자를 얼거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올해 말에는 여러 큐비트의 QPU 간의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로드맵에 의하면 양자 하드웨어는 2-3년 내에 상용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네요. 그럼 시킹 알파 분석과 의견을 보겠습니다. 2월 22일 분석인데요. 일단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등급을 매수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는 투자그룹을 운영하는데 소형주들, 특히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분석가는 7월에 아이온큐의 매력을 느꼈음에도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여 보류 등급을 줬었는데요. 이후 주가가 30% 하락했고요. 10월에도 자신의 우려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시 보류 등급을 줬습니다. 아이온큐의 기술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런던의 양자 컴퓨팅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인 자신의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합니다. 그와 양자 컴퓨팅에 대한 깊은 토론을 마치고 배운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1. 이온 트랩 기술은 적당한 온도에서 작동 가능하다. 이온 트랩은 레이저 쿨링 기술을 사용한다. 2. 초전도를 통해 생성된 큐비트가 이온 트랩 기술보다 일관성 시간이 짧아 오류율이 더 높다. 그래서 오류 수정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3. 이온 트랩 기술은 다른 큐비트 생성 기술에 비해 인프라 투자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분석가는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이 되었고, 그래서 등급을 매수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온큐의 경쟁력, 최근 개발 상황, 수익 가시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이해를 하고 나니 아이온큐가 이정표대로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면 투자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